자, 얘들아, 이제 풀이를 할 건데요. 맞췄든 틀렸든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는 다 필기해야 됩니다. 시험지에다가. 그래서 이 중에서 5개를 골라가지고 우리가 그 오답 노트에 오답을 할 거예요. 오답은 다 해봤죠? 되게 틀렸는데 개꿀이. 선생님, 됐다.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아, 기다려주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사례와 관련 있는 역사학습의 목적인데 그냥 목적이 아니다. 물론 민족의 정체성 파악할 수 있는 거 역사학습의 목적 맞고요.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역사학습의 목적이 맞아요. 근데 이 사례랑 관련 있는 거 골라야 돼. 자, 독일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새긴 돌을 곳곳에 두었답니다. 따라서 5번이 되는 거야.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지. 그거를 잊지 않겠다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구석기 시대 얘기 나오게 됩니다. 구석기 시대는 집게와 두목도끼가 구석기 시대의 유적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는 자, 뼈바늘 같은 경우에는 언제 거냐면은 신석기 시대 때 도구이고 가락바퀴도 신석기 시대. 근데 가락바퀴는 실 뽑는 도구라는 것까지 추가로 알아야 되고요. 갈판과 갈돌도 신석기 시대. 곡식을 가는 도구. 토기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은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기억을 좀 해주고 들어갈게요. 지금 집게랑 주먹도끼만 구석기 시대고 나머지는 다 신석기 시대인 게 나왔어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얘들아. 지금 4대 문명이 강을 하나씩 끼고 있고 온화한 기후지역, 비슷한 위도에서 다 발견이 됐어요. 일단 나일강 흐르는 곳에 있습니다. 문제 잘 읽었으면 바로 고를 수 있어요. 여기 나일강 보이죠? 나일강이 있는 곳에 이집트가 있고요. 나일강이 있는 곳에 이집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곳에 메소포타미아가 있겠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있는 곳에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있는 곳에 인도 문명. 황허강, 상장강 흐르는 이곳은 중국 문명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주고 자, 파라오가 있던 곳은 이집트죠.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봉건제를 실시하는 것은 중국의 주나라고요. 거북이 배딱지나 동물의 뼈에 글자를 새겨 기록한 것은 갑골 문자고 중국의 은나라. 갑골문이지요. 갑골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점을 쳤구나. 지배자가 점을 쳤구나. 신권 정치 사회구나. 그리고 이게 한자의 기원이 되는구나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중국주, 중국의 은나라까지 봤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상형 문자를 사용을 했다. 상형 문자는 그림 문자라고 했어. 파피루스는 갈대잎으로 만든 종인데 어디서 쓰는 거냐면은 이집트에서 쓰는 겁니다. 문명 발생 순서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라가 아니죠. 메소포타미아부터 이집트, 다라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일단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습을 골라라 나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나와요. 자, 지금 길가메시요. 당신은 생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한테 죽음도 붙여줬습니다. 지금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지금 밤낮으로 춤추며 즐겨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힌트를 하나를 줬고 두 번째가 죽음도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밤낮으로 춤추며 즐기십시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의 세계보다 현재의 안정된 삶을 중시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현세적인 신앙관을 보여주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와 있어요. 자, 참고로 2번, 3번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요? 영원 불멸과 내세를 믿는 것은 이집트. 파라오를 숭배하는 것도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4번이 되고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바빌로니아 왕국의 특징을 고르라고 합니다.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아, 이거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이죠. 남의 눈을 상하게 한다는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똑같이 해준다. 보복주의 알 수 있었고. 근데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면 그렇지가 않대요. 계급 사회군. 그리고 은하를 지불한데 화폐를 사용하는구나. 특히 노예가 있는 계급 사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5번이겠죠. 신분에 따라서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했다. 지금 여기 나오는 198조랑 205조에 보면은 나오게 되죠. 같은 신분끼리는 똑같이 해주는데 이 다른 신분끼리는 차별적으로 법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웁니다. 자, 6조 볼게요. 자, 일단 위치 보세요. 인도란 말이지. 인도이고 가민족이 이동을 했어요. 특히 인더스 문명이 하라파 모헨조다로에 지금 있어. 인더스 문명이. 근데 이 겐지스강에 새로운 아리아인의 정착지가 생깁니다. 그럼 가민족 같은 경우에는 아리아인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민족은 아리아인이다. 가에 나오는 민족은 아리아인이고 이 아리아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보겠습니다. 답은 2번인데 현재 삶의 안정을 중시한 건 방금 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고 아리아인들이 드라비다인들, 인더스 문명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카스트제를 만든 거 맞고요. 지중해를 무대로 해상무역을 주도한 게 페니키아인데 그건 학교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를 창시한 거는 헤브라이인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거는 히타이트였죠. 히타이트.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거는 히타이트였다.
17번 보겠습니다. 왕이 있어요. 왕 밑에 제후가 있어. 이 제후한테 왕이 땅을 주고요. 제후들은 왕한테 세금과 군역을 바칩니다. 이건 무슨 제도지? 봉건제도구나 하고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봉건제이고 이거는 중국의 주나라의 제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봉건제이고 중국 주나라의 제도인데 왕과 제후는 아무 관계가 아닌 게 아니고 혈연 관계로 이루어져 아주 끈끈하지요. 얘네들은 혈연 관계로 이어져 있었다. 왕은 자기 주변 지역은 당연히 왕이 통치를 하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넘어서는 지역은 자기가 진 통치를 못해. 제후들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군역, 군사적인 임무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왕은 이 제후들한테 그 외에는 간섭하지 않아. 따라서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고 지방분권 체제라고 했었죠. 중앙집권이 아니고 지방분권이었다. 그리고 주나라에서 봉건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고 이게 주나라의 봉건제구나 하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춘추 전국이라고 나와 있죠.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지금 보니까 춘추 전국이라고 해서 춘추 전국 시대인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춘추 전국 시대구나. 자, 황제의 칭호가 처음으로 사용이 된 거는 중국 진나라였죠. 진 시황제가 처음으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고 혈연 관계에 기초한 봉건제를 실시한 거는 중국의 주나라지요. 비단길을 통한 유럽과의 교류가 시작이 되는 거는 비단길은 언제부터야? 한나라 때부터죠.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비단길. 주 왕실의 세력이 약해지고 제후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주나라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맞고요. 자, 청동제 농기구가 아니죠. 춘추전국 시대부터는 철제 농기구를 쓴다고 했어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제자 백가 기억해야 되지요. 춘추 전국 시대 때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제후들이 부국 강병을 위해서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인재를 등용했죠. 그래서 등장한 게 제자 백가였다. 이 제자 백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 도가, 묵가, 법가가 등장을 하고 이 학파에 따라서 수많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유가의 공자, 맹자, 도가의 노자, 장자, 묵가의 묵자, 법가의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부국 강병 뜻을 알아야 돼요. 부유한 국가, 강한 병사를 위해서 인재를 등용했고 등용된 인재들이 만든 이제 학파들이 제자 백가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세요. 철제 무기가 만들어지고 전쟁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웁니다. 자, 진나라 망하고 한나라 때지요. 한나라 고조, 한나라 무제 두 명이 있었는데 한 고조를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군국제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군국제는 중앙에는 군현제를 실시하고 지방에는 봉건제를 실시합니다. 중앙에는 군현제, 지방에는 봉건제.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한나라 무제 때는 군현제를 실시한다는 거. 한나라 고조는 군국제, 한무제는 군현제. 법과 사상에서 통치 이념으로 정하였다. 요거는 진시황제고요. 흉노를 정벌하고 고조선을 정복한 거는 한나라 무제 때. 유학자들이 즐기는 분서객류를 실시한 거는 진시황제였어요. 인도에서 불교를 수용하는 거는 이제 비단길 개척 이후입니다. 한나라 무제 때 비단길을 개척했고 그 이후. 한나라 무제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 이유, 한나라 무제가 소금이나 철을 사적으로 만드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이거를 소금과 철의 전매제라고 했죠. 소금이나 철 같은 물건들은 국가에서만 생산을 하겠다. 왜? 돈이 없어서. 전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조선도 쳐들어오고 베트남도 쳐들어오고 하는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금과 철은 국가에서만 판매하는 겁니다. 자, 육아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자 한 거는 한나라 무제가 실시한 건 맞는데 이 위의 정책을 한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한 무제는 맞아요. 단지 위의 일은 아닐 뿐. 왕의 길이라는 도로망과 역참을 건설한 거는 이제 다리우스 1세제더라, 페르시아에. 자, 신분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 거는 아까 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제자백가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그다음 도량형이라고 해서 물건을 재는 단위를 통일을 한 거는 진시황제. 도량형을 통일한 거는 진시황제였다. 자, 볼게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잘 보면은 자, 위초고 중에 위가 힘이 세다고 했고 얘를 통일한 게 진나라, 위진 돼 있죠? 그리고 남조, 북조의 시대가 됐습니다. 남북조 시대고 자, 진이 통일을 했는데 밀렸어, 동진으로. 누구한테? 5호 16국한테. 따라서 이 밑으로 한족들이 있고요. 한족들이 지금 강남쪽으로 이주를 해왔고 5호 16국 5개의 오랑캐 유목 민족들이에요. 이 유목 민중에서 선비족이 북위를 통일을 한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지금 한족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위에서 살다가 5호 16국한테 밀렸습니다. 밀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도교에 빠지게 돼요. 속세에서 벗어난다. 도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건 맞아. 그래서 도교가 발전하는 건 맞아요. 근데 북이 같은 경우에는 다 흩어져 살던 유목민이란 말이야, 원래. 이 유목민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기 좋은 왕의 힘을 강화하는 종교가 불교였어. 그래서 이 위쪽 지역에서는 불교가 발전하고 특히 대규모 석굴 사원을 세우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대규모 석굴, 우리 윈강 석굴, 룩먼 석굴, 두낭 석굴 우리 배웠어요. 자, 답은 2번인데 불교가 쇠퇴했다가 틀렸죠. 도교가 발전한 건 맞는데 불교가 쇠퇴한 거는 아니에요. 불교도 발전해 대규모 석굴 사원을 만들어서. 자, 삼국시대 위촉 5삼국이 있었고 진이 통일했다는 거 위에 보면 맞죠? 그러다가 5호 16국이 침입해서 진이 강남쪽으로 이동한 거 맞습니다. 밑에 동진이 되었죠? 그리고 이거를 통일한 게 수나라 맞고 이 시대 지방 호족들이 관리로 진출해서 문벌 귀족이 된다 했는데 뭐를 통해서? 그치. 이 시기 국품 중정제를 통해서 호족들이 중앙 관리로 진출해서 귀족이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중정과들이 9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 방금 설명했던 국품 중정제고요. 이 제도가 국품 중정제고 국품 중정제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제도구나 하는 거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걸로 인해서 호족들이 문벌 귀족이 되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문벌 귀족이 등장한다는 거. 답은 4번이고요. 자, 왕권이랑은 관련이 없고 황소의 난이 발생하고 절도사들의 권한이 강해지는 시기는 당나라 때. 상담 사상이 유행한 건 이 위진 남북조 시대는 맞아요. 우리 남조에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밀렸잖아. 지금 얘네들은 자연 속으로 돌아간다. 도교 이런 사상들이 유행을 하는데 위진 남북조 시대는 맞는데 이 제도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5번은.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에 관련된 설명은 4번, 5번 두 개인데 둘 중에서 이 제도 국품 중정제랑 관련 있는 설명은 4번이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종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불교 발전해서 윈강, 루먼 같이 대규모 석굴 사원이 세워졌다. 이 석굴 사원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신라에서 석굴암 만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원래 위쪽에 살던 한족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됐잖아. 그러니까 종교로 안정을 찾고자 해서 불교, 도교 이런 게 발전이 됐고 특히 이런 대규모 석굴 사원을 만드는 이유가 북조에서 왕즉 불사상에 따라서 불교를 지원해 주는 거야. 근데 청담 사상은 깨끗한 곳에서 담소 나누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현실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깨끗한 얘기를 나누자. 그냥 뭐 자연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현실이랑 좀 벗어나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답은 5번이 틀렸고요. 5번이 틀렸고 우리 청담 사상 같은 경우에는 현실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청담 사상이 주장하는 것은 곤란한 사회에서 벗어나자는 거야. 곤란한 사회에서 벗어나자. 자유롭게 돌아가자.
요게 청담 사상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요새 수도 표시에 장안이라고 돼 있어. 수도인 장안이 있는 도시 어디냐면은 당나라지요. 이곳은 당나라이다. 체크해주고. 자, 이거는 사실 이제 맞췄으면 진짜 잘한 건데, 일단 다 맞는 말이거든. 수도인 장안은 국제도시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장안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 부병제를 통해서 농민을 군인으로 복무시켰다. 예비군 같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부병제뿐만이 아니고 균전제, 조용조를 실시했고 이거를 기반으로 부병제가 땅 주고 농사지어. 내가 땅 줬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마련됐지. 그러니까 세금 내고 군대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가 신라랑 연합해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거 맞고 탈라스 전투를 한 건 맞는데 아바스 왕조에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율령체제를 완성하였고 삼선육부제를 실시해서 주변 나라의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게 맞지요.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1, 2, 3, 5번이 맞다는 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 4번이 틀린 걸 알기가 좀 힘들긴 했는데 어쨌든 1, 2, 3, 5번이 맞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음 농민들한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는 거를 균전제라고 얘기를 했고 곡물 노동력 작물을 농민한테 거둔 제도는 조용조라고 얘기를 했죠. 토지를 받은 농민이 군인으로 부병하는 것은 부병제. 따라서 16번의 답은 3번이고 여기까지 알아야 되겠죠? 이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 한사에 난 이유다. 이 세 개가 한사에 난을 거치면서 균전제는 당원제로, 조용조는 양세법, 부병제는 모병제로 변하게 되었다. 까지도 알아야 되죠. 성인 남자들한테 균일하게 땅을 줬는데 소수의 사람이 넓은 땅을 소유하니까 다 똑같이 세금 냈는데 가진 양에 따라서 세금 내는 거 바뀌고 모두가 군인이었다가 직업 군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어느 나라 제도냐면은 당나라 제도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동아시아 문화권 요소 4가지 불교, 유교, 한자, 율령은 반드시 알아둡시다. 힌두교는 인도 거지요. 힌두교는 인도 거다. 그리고 18번 당의 유물이요. 당삼채고. 당삼채는 국제적인 문화를 뜻한다. 기억해주고. 당나라 문화 2가지 있는데 국제적 그리고 귀족적 2개 중에서 국제적인. 한나라 때 원정입니다. 한나라 때 흉노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장건의 비단길이죠. 장건이라고 힌트가 대놓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서역으로 가는 길이 확보가 되는 거고. 물론 이 장안이요. 흉노를 견제하려고 대월지까지 가서 군사동맹을 이루려고 한 건 맞는데 군사동맹은 못 이루고 실패합니다. 이루어졌다가 틀렸어.
군사 동맹을 이루려고 간 건 맞지만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동서 교육이 활발해지고 이 비단길을 통해서 불교도 들어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20번에 진나라 지금 멸망한 이후 시황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나라구나 하고 너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망한 이유를 고르는 거예요. 화폐통일 황제칭호 사용 진나라 때 맞습니다. 하지만 망한 이유는 아니에요. 법과 사상에 따른 가혹한 통치와 이 대규모 토목공사, 특히 만리장성 같은 병마용 같은 이런 공사에 백성들이 동원이 됐고, 이런 가혹한 통치 때문에 진승오광의 난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가혹한 통치 때문에 진승오광의 난이 일어난다. 쌤이 지금 시간이 착각해가지고 빨리 끝냈는데 위에 조금만 더 필기 할게요. 급해가지고 이제 한나라 때 원정이 장건의 비단길 개척이고, 장건이 비단길을 개척한 이유는 흉노를 견제하려고 배월지란 동맹을 맺으러 갔는데 동맹은 못 맺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개척이 돼서 유럽과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장건의 비단길 개척, 흉노 견제 기억해주고, 그리고 당나라 문화의